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픽 X파일의 4탄 강주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쫓아오신 분은 내가 몰랐던 오픽의 진실이 이제 많이 여러분한테 공개되었을 것이고, 내가 그 전에 있는 1, 2, 3탄을 못 봤다. 4탄을 처음으로 봤다. 근데 4탄이 너무 좋았다. 그럼 1, 2, 3으로 앞으로 가셔서 1, 2, 3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4탄 그 비법 공식은 바로 self-assessment의 비밀입니다. 네, self-assessment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background survey. 그것은 내가 취미나 신분이나 등등을 고르면서 나의 시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self-assessment입니다. 그 self-assessment은 자가평가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내가 시험에 어떤 난이도를 골라서 어떤 문제를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self-assessment에서 내가 높은 난이도를 고르면 어려운 문제가, 낮은 난이도를 고르면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게 바로 self-assessment의 화면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먼저 background survey를 하고 여러분이 설문을 한 다음 그리고 나서 self-assessment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화면과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샘플 답변 듣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분은 샘플 답변 듣기를 제가 샘플을 샘플하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해서 샘플 답변 듣기를 하나씩 누르면 기존에 시험을 봤던 사람의 등급에 맞춰서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의 그 답변을 샘플로 듣게 됩니다. 네. 자, 여기 제일 위에 그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요 두 개를 묶고 요 두 개를 묶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6개로 생각하면 복잡한데 3개로 생각하면 간단해지죠. 자, 그러면 초, 중, 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 중, 고. 제일 위에 거를 novice, 제일 낮은 등급. 그리고 중앙을 intermediate, 제일 아래를 advanced로 생각하면 돼요. 상, 중, 하로 생각하세요. 난이도를. 초, 중, 고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2개씩은. 그러면 하나씩 그 특징을 볼 건데요. 내가 골라서 출제되는 문제인데 그 특징을 모르고 시험 본다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0단어 이하로 말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인간과 비인간의 약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단어 이하는 대부분 합니다. 침팬지도 10단어는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낮은 것이고요. 이거 고르시면 안 돼요. 앵무새와 싸우게 됩니다. 안 되시고. 두 번째는 특징을 좀 보면요. 그 물건, 색깔, 요일, 음식, 의류, 숫자 등을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난이도를 고르는 것이지만 시험에 여러분의 등급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난이도를 내가 고르고 쉬운 문제 받아야지 어려운 문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등급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장이 안 되면 novice라는 거죠. 특징이. 그리고 간단한 질문도 하기 어렵습니다. 문장을 못하고 질문을 못하면 당신의 등급은 novice. 근데 그 10단어 이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novice 하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novice 하이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친구에게 자랑할 수는 없어요. 나 오픽 시험 봤는데 novice 하이야. 야, 하이면 제일 높은 거야. 이러면 친구가 뭐 농협이다. 너의 혀는 노혀다. 뭐 이렇게 노혀. 그래서 NH 또는 뭐 노휴먼이라는 말도 있고요. 노휴먼. 또 뭐도 있지? 하여튼 그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질문을 못하면 가장
낮은 등급의 10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으면 NH가 되겠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등급의 특징을 보면요. 간단한 문장을 전달할 수 있고요.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비스와 인터미디엇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험 출제자는 어떤 문제를 내야 하나요?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물어봤죠. 자, 간단한 질문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질문을 물어보면 질문을 하게끔 시키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을 좋아하는데 나한테 질문해봐. 그러면 내가 질문이 안 나오면 N계열이죠. 네, novice. 그리고 내가 질문이 Do you like shopping? 뭐 이렇게 하면 네, 여기에 낮은 득점이 되겠죠. 네, 요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intermediate, low, 낮은, 네, 낮은 그 intermediate이 되고요. 네, 그리고 높은 intermediate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는 intermediate mid인데요. 네,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네,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그 질문을 제외하고 문장력이 문장의 구조가 간단하면 intermediate이란 건 알겠죠. 문장이 안 되면 novice고. 네, 그리고 이거죠. 여기는 간단한 질문이고 여기는 원하는 질문으로 돼 있죠. 자, 요 페이지 오픽 시험을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시험을 도입할 때. 그래서 이 해석이 지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과 원하는을 대립구도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간단한의 반대를 원하는을 이걸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복잡한으로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간단한 질문을 복잡한 질문 이것과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문장은 단순해요. 그러면 intermediate이고요. 내가 질문이 간단해요. 그러면 intermediate low입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을 복잡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intermediate mid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질문이 복잡할수록 더 높은 레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intermediate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 두 개는 뭐냐면 여기 IH예요. 네, intermediate high고 여기 제일 밑에가 advanced인데요. 어드밴스드가 가장 높은 등급이죠. 그럼 IH의 특징을 보자는 거죠. 네. 자, IH는 여기 보면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난 일에 대해 합리적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CJ입니다. CJ. 그러니까 CJ 활용이 높으면 IH를 주겠다는 것이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단한 문장에 의해서 한 문장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느낌을 주면 IH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H는 시제와 설명 그리고 임기응변 대처 이게 바로 IH의 능력이죠. 내가 이게 없으면 인터미디엇 계열이 되겠죠. 네. 자, 어드밴스는 보시면 다 잘한대요. 다 잘한대요. 그러면 셀프 어세스먼에서 나의 특징을 알았고요.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등급별 특징까지만 오늘 비밀로 파헤치려고 했는데 특급으로 하나 더. 네, 자, 시험에서는 여러분은 이 세 개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세 번째, 위에서부터 세 번째. 그러니까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왜냐면요. 일단은 그 3단계나 4단계를 고르면 IH까지는 잘 나옵니다. 네, 모든 등급이 나오고요. IH까지는 잘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질문이 어렵지 않고 IH를 받는 게 수월하지 질문이 어려운데 IH를 받는 건 어려워지겠죠. 내가 못 알아듣는 그런 위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3단계나 4단계는 Intermediate High까지 노리시는 분은 3, 4단계를 고르시고 특별히 내가 듣기를 잘 못하면 3을 고르십시오. 근데 1, 2를 고르시면 안 돼요. 1, 2는 높아야 NH니까요. 네, 그래서
3, 4단계를 추천드리고요. 듣기가 약하면 3을 추천. 그리고 5단계는 만점을 받아야 하는 경우. IH는 물론 어드밴스까지 노리는 경우는 5단계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팁은 이것이에요. 6개로 생각하지 말고 3개로 생각하시고 초, 중, 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은 질문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기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듣기 난이도를 이 3개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질문이 어려우면 답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질문이 쉽다고 해서 여러분의 답이 망가지는 게 아니죠. 질문이 어려운 건 내가 못 알아들을 가능성만 생겼을 뿐 사실은 여러분의 답은 이 중에 같은 유형의 질문이 나오면 동일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채점자는 결국 여러분의 동일한 답변을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쉬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집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쉬운 거의 질문에 답을 한 것과 집을 어렵게 물어본 것에 답을 한 것은 여러분의 답안은 동일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질문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답이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쉬운 질문을 고르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 자가평가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나의 실제적인 등급이 어디에 위치할 것을 일단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3단계부터 5단계 중에 고르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답변이 질문이 어렵다고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므로 질문의 난이도를 나에게 맞춰서 3, 4, 5 중에 초, 중, 고로 생각해서 푸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를 원하지 않으면 3, 4 중에 고르는 것이 유리하겠다. 대박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아래 보시면 여기에 스탑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누르지 마시고 퍼스 버튼을 누르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그냥 스킵으로 바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도 못 들었고 이 시험을 도입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원스쿨 랩의 대표 오픽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YBM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하고 있는데 선물 강남으로 보내지 마시고 성적을 올려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 올렸어요 하고 후기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점수별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비스와 인터미디엇의 차이는 아까 봤죠? 문장으로 하느냐의 여부와 질문의 가능 여부입니다. 자, 인터미디엇 1과 mid 1과 인터미디엇 mid 3의 차이는 간단한 문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복잡성이 다르죠. 여기 붉은 글씨가 바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미디엇 미드와 IH 어드밴스의 차이는 시제,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것을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은 롤플레이와 돌발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준비해야 어느 등급을 노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뭐를 통해서? 오늘의 셀프 어세스먼의 특징을 통해서.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이걸 한 번 더 등급으로 보도록 할게요. 나비스는 로우, 미드, 하이가 있고요. 인터미디엇은 로우, 미드, 하이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는 로우, 미드, 하이가 있는데 자, 보시면 오픽은 어드밴스 로우까지가 최고 등급이에요. 자, OPI는 시험이 이제 100년 가까이 돼가는 시험이고요. 이 시험이 국내에는 약 50년 정도 전에 이미 그 삼성그룹의 토익과 함께 채택이 되면서 이 시험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12년 전에 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그 당시 크레듀죠. 멀티 캠퍼스가 이제 지금 그룹 그 오픽 주관사이지만 구 크레듀 그 사명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12년 전에 오픽을 들여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때 저는 그 뉴욕에 가서 OPI를 오픽으로 바꾸는 계약서를 가져오게 되죠. 오픽의 문익점인 거죠. 그래서 오픽이라는 거는 그 OPI보다는 좀 작게 좀 작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녹음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대면이거든요. OPI가.
오픽은 내가 녹음하고 녹음에 의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의심스러워도 채점자는 다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해서 어드밴스 로우까지가 최고 등급이에요. 네.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서 뭐를 주력해야 할지를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너비스와 인터미디엇은 문장을 말하는 것과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요. 문장을 말하는 것과 질문하는 거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리고 낮은 로우, 인터미디엇 로우에서 인터미디엇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면 문장을 말하는 건 기본이고 질문의 복잡성을 가질 것. 네, 질문의 복잡성은 어디서 갖냐면 롤플레이 문제에서 갖는 겁니다. 11번 문제에서 질문이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높은 인터미디엇 하이와 그리고 어드밴스 로우를 받으려면 시제와 롤플레이 돌발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인터미디엇 미드의 전략이니까 정리하면 문장 단위로 말하고 질문을 복잡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여러분의 성적은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하등의 노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러분의 실력대로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빅오픽 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빅오픽 과정은 요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저는 기존에는 시험을 디자인했다면 지금은 이제 시험을 해킹하는 네, 자,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역순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면 여러분의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의 내용 정리할게요. 오픽 4탄에서는 셀프 어세스먼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셀프 어세스먼트는 백그라운드 서베이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난이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여러분이 어떤 등급을 고르냐에 따라서 어떤 단계를 고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적은 상향할 수도 있고 하향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게 잘 고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5탄 기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